ES 한약은 저도 다 먹고 있어요. 오늘은 대한융합한의학회에 ES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에 방문했어요. 인터뷰를 통해 ES 한약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유시 한의원 원장 최유청입니다. 원장님께서는 ES 한약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친한 지인 원장님께서 효과가 좋고 본인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다고 추천을 강력하게 하셔서 저도 이런 한약 타입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맞아떨어져서 저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점을 느껴 ES 한약을 도입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였었어요. 복용의 편리성하고 효과적인 측면. 처방을 운용했을 때 얼마큼 효과가 날 것인가. 처방이라면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ES 한약을 처음 접하는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본처 시간에 약제마다 그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탕정법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들을 특히 대상으로 많이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어머님 집에 가셔가지고 사골국물 우릴 때의 시간과 시금치 데칠 때 시간이 다르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식마다도 그렇게 영양분이 섭취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요리법이 다르듯 한약재 같은 경우도 가장 유효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탕정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파우치 형태의 한약과 더불어 ES 한약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신가요?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러니까 좀 심플한 약들은 기존 원액탕정 방식으로 그대로 파우치 타입으로 나가고 있고요. ES 한약은 복합한 환자분들이 좀 보여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을 보시면 ES 한약이 더 적합하겠다 생각하시나요? 복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젊은 남성분들이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요. 책상에다 올려놓고 하나씩 까먹듯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최근에 수험생 한약 시즌인데요. 기숙학원에 한약을 보내야 될 때 그럴 때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조금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ES 한약은 한 2모금 정도 넘기면 되거든요. 쓴약을 처방할 때도 좀 권하는 편입니다. 물을 조금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한약도 사실 물이기 때문에 한약 120cc를 다 복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복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권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ES 한약 처방을 먼저 원한 환자분도 계신가요?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한 분 있었어요. 9세의 남아였는데 아이가 비위도 허약하고 밥도 잘 안 먹고 하는데 엄마는 너무 한약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소아뇨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아이가 못 먹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고민 하시다가 저희 한의원 블로그를 보시고 아, 이렇게 농축된 타입이 있다. 이거는 이제 25cc 정도의 적은 양이다. 이걸 보시고 상담을 먼저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그냥 비위 관련 계통 처방을 ES 한약으로 처방을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다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이제 3번째까지 복용을 마친 상태입니다. 기존 파우치 형태의 한약을 드시다가 ES 한약을 접하시는 분들 중 넉넉하지 않은 양을 언급하신 환자분들은 안 계셨나요? 양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은 한 분 정도 있으셨어요. 여태까지 계속 먹다가 2모금 먹으니까 끝나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먹어보면 좀 알거든요. 이게 농축된 느낌이 있다는 걸 알아서 효과적인 거를 크게 의심하지 않으시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로서 효과적인 차이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 분은 갱년기 처방을 썼던 분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소유상계통 처방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 탕전으로 나갔을 때였고 한 달 정도 복용을 했는데 환자분 말씀으로는 열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처음에 열이 한 100 정도였으면은 지금 한 7, 80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처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이제 재처방을 권유드렸는데 ES 한약으로 변경해가지고 동일 처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처방을 쓰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복용했을 때 그때 이제 다 열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복용했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열이 떨어진 걸 보니까 인제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더 이상 한약 복용이 본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효과가 좀 빠른가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경험은 이제 좀 예민하신 환자분인데 ES 한약은 각각의 약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탕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환자분 말씀하시기에는 ES 한약을 바꾸고 나서 동일한 처방이었어요. 원장님 저번하고 맛이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전 한약에서는 박하 맛이 안 나는데 왜 박하 맛이 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캐치를 했죠. 그분 한약에는 현계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이전 탕전에서는 현계라는 맛과 향을 잡지 못했는데 ES 한약에서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 그분도 그때부터는 ES 한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한계가 들어가는 약들은 조금 더 권유를 하시는 경향이 생기신 건가요? 이제 박하, 현계 뭐 이런 약들 있죠. 특히 두통 환자분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박하 이런 분들도 좀 권하고요. 부종 환자분들도 사실은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면 부종 환자분들은 옥색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약도 무리이기 때문에 물 섭취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농축 타입의 한약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S 한약으로 한약의 복용 완료나 장복의 차이를 느낀 경험이 있으시나요? 환자분이 예전에는 한약을 다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라면 계속 먹을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ES 한약을 처방했을 때 재처방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ES 한약을 다 먹고 있어요. ES 한약의 불편했던 점, 불편한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불편했던 점은 사실은 현재 환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타입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앞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순위 되면 좋지 않을까요? 빨리 많은 보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S 한약 복용 시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S 한약도 한약 처방이기 때문에 처방도 정확해야 하고 분명히 이제 한약 지식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대한융합한의학회에 바라는 점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현재 홍보가 되게 부족합니다, 원장님. 처음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원장님들이 쓰시고 대중들에게 ES 한약이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별도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좀 알고 찾아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우치 타입 계속 보수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파우치 타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때 한약에 부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용의 편리성 때문에 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복용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원장님들이 쓰시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